2003년 11월 14일 금요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15세 소녀가 사회복지사의 손에 이끌려 들어와 기이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이 소녀는 최근 들어 목이 없는 여자가 나타나 자신의 머리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꿈자리가 아니라는 직감을 느꼈고 소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당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엽기 살인 사건의 전말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서울의 중심부이자 젊음과 유흥의 상징인 마포구였습니다. 홍대와 신촌 일대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핑, 맛집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번화가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도시의 이면 마포구 서교동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너무나도 잔혹하고 기괴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초겨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날, 마포경찰서를 찾은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온 사회복지사와 1988년 7월 8일 생인 15세 소녀 이수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따르면 수진이는 최근 들어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거나 머리 없는 여자가 잃어버린 머리를 찾아달라고 쫓아온다며 헛소리를 하는 등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악몽이라 여겼으나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이 반복되자 사회복지사는 심층 상담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살인 사건의 정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15세 이수진에게는 1982년 9월 15일 생인 21세의 동네 불량배 남자친구 정지훈이 있었습니다. 두 달 전인 2003년 9월 정지훈은 수진이를 쉼터에서 데리고 나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처로 삼은 곳은 마포구 서교동의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수진이는 그곳에서 남자친구의 지인인 두 명의 남성을 더 알게 되었고 집안에는 옷차림이 엉망이고 멍투성이인 한 여성이 감금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지훈의 말에 따르면 그 여성은 세 남자가 납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겁에 질려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도 못했습니다. 빌라에 머무는 동안 수진이는 남자친구와 그의 일당이 그 여성을 끔찍하게 고문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이 악마들은 수진이에게도 고문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며 여성의 상처에 고추기름을 붓게 하거나 자신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도록 시켰습니다. 끔찍한 공포 속에서 수진이는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잔혹한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 여성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 명의 범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토막냈고 심지어 훼손한 시신의 일부를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끓인 시신 일부가 담긴 라면을 수진이에게 억지로 먹이려 하는 등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수진이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변해갔고 죽은 여성이 머리를 돌려달라며 찾아오는 환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상태가 나빠지자 정지훈은 귀찮다며 그녀를 쫓아냈고 갈 곳이 없어진 수진이는 다시 쉼터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이수진의 진술을 확보하려 했으나 소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탓에 조사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틀 뒤에 안정을 되찾은 수진이는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은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25세 박민지였습니다.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들은 수진의 남자친구 정지훈 21세를 비롯해 주동자인 1967년 11월 20일생 김태성 36세, 그리고 1974년 4월 5일생 최동호 29세였습니다. 수진이는 그들이 박민지의 시신을 토막냈다는 대목에서 사색이 되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범행 장소인 마포구 서교동 31번지라는 정확한 주소를 털어놓았습니다. 주소를 확보한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지하실과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낡은 적벽돌 빌라였습니다. 수진이는 범행 장소가 3층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수진이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극도의 공포에 질린 소녀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하며 1층에 남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어두컴컴한 계단을 오른 형사들이 3층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현장을 압도하는 끔찍한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조차 헛구역질을 할 만큼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방이 6개나 되는 넓은 구조의 집안 거실 구석에는 기괴하게도 거대한 헬로키티 인어공주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악취의 근원지인 그 인형의 표면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쇠막대기로 인형의 머리 부분을 찔러보자 둔탁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살인 사건임을 확신한 형사들은 감식반을 호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감식반이 악취를 덮기 위해 나프탈렌으로 가득 채워진 헬로키티 인형의 배를 가르고 솜을 걷어내자 끔찍하게도 푹 삶아진 인간의 두개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개골에는 핏물과 함께 채 썩지 않은 살점과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 턱뼈는 사라지고 윗니 몇 개만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 곳곳을 수색해 추가로 치아 조각들과 나프탈렌이 담긴 냄비 2개, 소형 냉장고, 그리고 쇠망치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1층 건물 처마 위에서는 덜 부패한 채로 삶아진 인간의 내장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도 발견되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시신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무수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2개의 냄비는 머리와 내장을 삶는 데 쓰인 도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고 삶아진 탓에 DNA 분석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치의학자의 도움을 받아 인형 안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치아 구조와 피해자 박민지가 생전 활짝 웃고 있던 사진 속 치아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분석 결과 치아의 크기와 배열이 완벽히 일치했고, 피해자의 신원은 1978년 2월 12일생인 25세 박민지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박민지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6살 무렵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친 후 어머니마저 재혼하며 그녀를 버렸고, 보육원에 맡겨진 그녀는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996년 18세가 되어 보육원 퇴소 연령에 도달한 그녀는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내던져졌습니다. 식당 서빙이나 전단지 배포 등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변변한 기술이 없던 터라 늘 가난에 시달렸고, 싸구려 여관이나 쪽방촌을 전전했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그녀는 불량한 무리들과 어울리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생활비와 마약값을 벌기 위해 신촌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21세가 된 박민지는 업소 단골 손님이었던 오재원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그와 평범한 가정을 꾸리길 꿈꿨습니다. 하지만 오재원의 가족들은 그녀의 출신과 과거를 문제 삼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지 못한 채 동거를 이어갔고, 2001년 박민지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오재원은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폭력적으로 돌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언과 구타를 견디다 못한 박민지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시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박민지는 생활고로 인해 사채를 썼다가 조직폭력배이자 사채업자인 김태성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김태성은 바로 이 잔혹한 살인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그의 밑에는 행동대장격인 최동호와 정지훈이 있었습니다. 과거 박민지의 남자친구 오재원 역시 마약 중독자였는데, 그 시절 박민지는 마약값을 구하기 위해 김태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현금 300만 원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김태성이 일당을 풀어 그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돈을 탕진해버린 박민지는 갚을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김태성은 그녀에게 강제 성매매를 시켜 빚을 갚도록 착취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그들은 그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박민지가 온갖 고생을 하며 150만 원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성은 일방적으로 이자를 부풀려 남은 빚이 500만 원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녀가 돈이 되는 먹잇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년 넘게 끔찍한 착취를 당하며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뜯긴 박민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연락을 피하며 잠적을 시도했습니다. 박민지의 반항에 격분한 김태성은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 발생 2달 전인 2003년 9월 5일, 최동호와 정지훈은 박민지를 납치해 서교동 31번지 빌라 3층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빌라는 소유주 간의 분쟁으로 반쯤 방치된 건물이어서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방이 6개인 이 집에서 김태성 부부는 4번 방, 최동호와 여자친구는 6번 방, 정지훈과 15세 수진이는 1번 방을 썼고, 박민지는 3번 방에 갇혔습니다. 감금 첫날부터 끔찍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정지훈에게 박민지를 구타하게 했고, 그녀는 온몸을 50대 이상 걷어차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범인들은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판자로 겹겹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3명은 박민지의 옷을 벗기고 번갈아가며 그녀를 유린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악마들은 바로 옆에서 찌개를 끓여 먹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심지어 펄펄 끓는 찌개 건더기를 그녀의 몸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개처럼 기어가서 입으로 주워 먹게 했습니다. 구역질을 하던 박민지의 토사물이 김태성의 바지에 튀자 격노한 김태성은 그녀를 일으켜 세워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펄펄 끓는 식용유를 그녀의 입에 들이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의 고문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최동호와 정지우는 잠든 박민지의 발에 라이터불을 가져다 대며 화상을 입혔고 살점이 타들어가 피가 나는 부위에 매운 고추기름을 부었습니다. 정지우는 플라스틱 빨대와 페트병을 녹여 펄펄 끓는 플라스틱 촛농을 그녀의 발에 들이부었습니다. 최동호는 그녀가 발버둥 치지 못하게 꽉 억눌렀습니다. 피부에 들러붙은 플라스틱 때문에 물집이 생기자 그들은 나뭇가지로 물집을 터뜨린 뒤 그 위에 다시 고춧가루를 문질렀습니다. 박민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절하자 최동호는 그녀의 얼굴에 소변을 보았고 정지우는 15세 여자친구 수진이를 불러 그릇에 대변을 보게 한 뒤 박민지에게 억지로 먹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감금 기간 동안 고문은 매일 오락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박민지의 두 손을 전선으로 묶어 천장에 매달아 놓고 쇠파이프로 손을 산산조각 날 때까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신이 반쯤 나간 박민지가 김태성의 마약을 몰래 건드렸다가 발각되었습니다. 3명의 범인은 쇠파이프로 그녀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했고 박민지는 피를 흘리며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범인들은 그녀를 그대로 방치한 채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늦은 밤 돌아온 김태성은 박민지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쇠망치로 그녀의 가슴팍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몸이 경련을 일으키자 그들은 마약 부작용이라며 비웃고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지훈의 지시로 화장실에 들어간 수진이는 박민지의 몸이 차갑게 굳어 심장이 멈춘 것을 발견했습니다. 25세의 짧고 비극적인 삶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시신이 부패해 악취가 진동할 때까지 며칠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시신을 토막내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후 여러 개의 검은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마포구 일대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고 내장이 담긴 봉지는 귀찮다며 창밖 처마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머리는 큰 냄비에 넣고 푹 삶은 뒤 헬로키티 인형의 배를 갈라 그 안에 숨겼던 것입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뿔뿔이 흩어진 범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주동자 김태성은 경기도 부천의 한 은신처에서 체포되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공범 최동호는 자수했습니다. 중국 청도로 밀항했던 정지훈 역시 9개월 뒤 인터폴과 중국 공안의 공조로 체포되어 한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3명은 납치와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마약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확실한 직접적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주동자 김태성과 정지훈 등에게 무기징역 등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수한 최동호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18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감형을 받고 2014년에 출소한 최동호는 그로부터 7년 뒤인 2021년 지인의 10살짜리 딸을 안마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재벌을게 못 준다는 옛말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포 헬로키티 인형 살인 사건. 사건 이후 수많은 괴담과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서교동 31번지 빌라는 현재 완전히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서울 마포구의 번화가 골목 어귀에 그토록 끔찍하고 슬픈 원한이 서려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하는 이조차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